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큰 유아쌤입니다. 소방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을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기출이답이다 소방편은 일단 다 풀어봤습니다. 이후 커리가 애매한데 기출이답이다 소방편을 풀면서 느낀 것이 자이 스토리처럼 답지의 끊어 읽기와 문법, 문장 분석 같은 것이 없어서 제가 옳게 끊어 읽은 것인지 그리고 구조 분석을 제대로 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기출답이다 경찰편 말고 제가 경찰 수험생 시절에 풀던 자이 스토리 실전을 풀어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어차피 자이 실전 정도면 경찰 시험 대비용이니까 기출이답이다 경찰평가 난이도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구조 분석보다 기출 위주로 풀어나가야 하는 거라면 기출이 답이다를 풀어야 할 것 같고 너무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메모장도 좀 한번 켜볼게요. 우선은 소방시험이 지금 3월 28일이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이 스토리를 풀지 아니면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를 풀지 둘은 서로 다른 거예요. 자이 스토리는 유형별 독해이고 그리고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 경찰 공무원 편이죠. 경찰 공무원 편은 우리가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만약에 독해 연습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자이스토리가 좋아요.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자이스토리에는 문장 구조 분석, 끊어읽기, 직독직해,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답의 근거가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자이스토리 독해를 늘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유형별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지금 필요한 거는 20문제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섞여서 나오는 20문제 푸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이 답이다 교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소방 영어는 가장 쉬워요. 네, 경찰 준비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경찰 영어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뒤에 또 공무원 영어도 상당히 어렵고요. 근데 소방 영어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지금은 20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문제 푸는 연습과 관련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방영어 20문제 실전 연습. 관련해서 잠시 제가 창을 좀 유튜브 한번 들어볼게요. 제 상큼유다 TV 들어가시면요. 20문제 푸는 요령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요령 요거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20문제를 풀려면 전략적으로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한번 짧게 다시 한번 조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어휘랑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요. 어휘랑 생활영어는 지금 보고 있는 아마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 교재를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대신에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출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어휘 생활영어 문제 푸시면서요, 답이 되는 어휘나 그리고 또 복양에 나온 어휘 또는 생활영어를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보통 단어들이 많이 다시 출제가 되고요. 관련된 동의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집중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체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부족한 점은 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같이 보세요. 대신에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시간이라면 보통 뭐 다른 과목 공부하면서 앞에 5분씩 넣어도 좋고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그리고 집에 갈 때 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보면은 보통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만 활용해도 하루에 거의 한 1시간을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소방 영어에서도 문법은 나오잖아요. 문법 풀고 나서 문법 출제 포인트를 반드시 정리해 보세요. 지금 소방 영어가 공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출답이다 소방 영어 편을 푼 이유는 그래도 문법 포인트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봤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보고 나서 평상시에 본인이 보던 문법 이론서나 또는 포인트 교재에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암기가 안 된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방 영어에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포인트 교재 가가지고 또는 문법 이론서 가가지고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암기가 안 된 부분은 암기를 해주세요. 그럼 문법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서방 영어가 워낙 공개가 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경찰 영어편까지만이라도 좀 보시기를 추천드린 겁니다. 공무원 영어까지 보면 너무 양이 많고요. 경찰 영어까지만요. 대신에 소방지 여성 수험생분들은 워낙 적게 뽑고 컷이 높기 때문에 이제 소방지 여성 이제 수험생분들은 공무원 영어까지 보라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경찰 영어까지만 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독해인데요. 독해 같은 경우는 종종 이제 강사님들께서 영어는 기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이제 기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강사님들의 공통점은 영어 연도별 기출 강의가 없으세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영어 연도별 기출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출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말하는 게, 독해는 똑같이 안 나오는데 뭐하러 기출을 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독해서는 이런 걸 연습하는 거죠. 첫 번째,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각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고 독해를 푸는 것과 모르고 독해를 푸는 거는 시간 배분하고 그리고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이 스토리 같이 유형 독해를 풀 때는 또는 이렇게 20문제 영어 독해를 풀 때는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을 써야 돼요.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유형별 독해를 풀거나 이런 이심 문제를 풀 때는요,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쓰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독해를 푸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취지는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맞춰야 합니다. 근데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해석하고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계속 문장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 시간에 독해를 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내용 파악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식 문제를 풀거나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용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내용 파악을 하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 파악과 관련이 있는데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되었던 문장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과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 파악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이런 뜻이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고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된 문장은요, 독해 노트를 만들어서 그 문장들을 모아 놓으세요. 해석이 안 된 문장들은 일단은 풀 때는 그냥 넘어가세요. 읽고. 그리고 풀고 나서 복습할 때 그 문장들을 따로 독해 노트에 모아놔가지고 거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실전에서 풀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리뷰할 때는 중요하다는 거죠. 문장 구조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막 독해를 하다 보면 잘 읽히는 문장들 있잖아요. 그거는 영어 강사로서는 평상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읽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해석을 하는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거나 막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강사로서는 해석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평상시에 취약했던 문장 구조가 있는데 그게 시험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래서 당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적인 차원에서는 독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하세요. 하지만 실전 풀 때는 하지 마세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20문제를 풀거나 또는 자이스트 독해가처럼 유효문 독해를 풀 때 너무 속독을 신경 쓰지 마세요. 속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용 파악을 다 놓치고 감독해를 하게 돼요. 천천히 풀어도 좋으니까 최대한 내용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에서 말했듯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도 찾으셔야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재진술되어 있거나 지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보기양이 오답이 자주 오답으로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석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들도 약간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보기양이 다 정답으로 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 안에서만 객관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의 단서를요. 그래서 내용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말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독해 지문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하여튼 지금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장을 읽을 수 있고, 유형별로 접근할 수 있다면요. 이제 남은 거는 사실 독해용 어휘예요. 만약에 지문에서 쓰이는 독해용 어휘를 많이 안다고 하면은 푸는데 거의 지장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독해를 푸는데 독해 지문 안에 쓰인 어휘들을 잘 모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푸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해용 어휘라고 할게요. 이런 독해용 어휘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에 모아서 자투리 시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20문제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20문제는 30분 안에 빠르게 푸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푸는 요령, 요거 꼭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리뷰는 어휘, 생활영어, 아까 말했듯이 위에 적어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어휘, 생활영어는 답이 되는 단어나 생활영어 또는 보기양의 단어, 생활영어까지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왔던 포인트 위주로 체크하시고, 관련돼서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은 포인트 교재를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똑같은 지문은 안 나오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된 거는 실전 시험에서는 너무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복습할 때, 복습할 때는 독해 노트에다 따로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빠르게 읽다 보면은 내용 파악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표시를 해주세요. 읽으면서.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죠. 정답은 왜 정답인지,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 실력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정리하고 자투리 시간에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독해를 연습을 꾸준히 하셨다면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이제 뭐 하프 모의고사처럼 뭐 이렇게 반쪽짜리 모의고사를 푸는 수험생들이 계신데요. 근데 10문제로는 20문제 대비가 안 돼요. 20문제는 아예 시간 배분이 다르고 집중력도 다르고요.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제인 남성 수험생분이라면요. 소방 영어편하고 경찰 영어편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